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와만세 백성들아 여성 독립운동 김해 전시를 기획한 김해문화재단의 최정은입니다. 올해는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것을 기념해서 김해문화재단에서는 그간에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업적이 현재에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역사적인 아카이브들과 예술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유물이나 역사적인 자료는 그다지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역사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10명의 예술가들은 회화, 도자, 조형, 영상 설치,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는 여성의 어떤 정치적인 자각과 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유관순 열사 이외에 항일운동을 전개한 여성 지사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432명으로 전체 독립유공자 15,500명 중 약 2.7%에 불과하며 서훈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의 더 큰 부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사 뒤편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남편, 아들이 독립운동에 나섰을 때 그들의 어머니, 아내, 딸들은 서로 함께 연대하여 군자금을 모으고 연락책과 밀사 역할을 했으며 남성 독립운동가들을 먹이고 입히는 생존을 위한 뒷바라지를 하고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안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이 없었더라면 과연 독립운동 자체가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외적으로 전면에 드러난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는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는 여성의 업적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늘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이 전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의 역사는 바다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바닷속에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단단하고 거대한 빙산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성의 역사 새로 쓰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시의 첫 부분에는요, 여성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 쓰기라고 하는 주제의 선언으로서 대한독립 여자선언서와 최영미 시인의 여성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시가 걸려 있습니다. 네, 대한독립 여자선언서는 기미 독립선언문보다 더 일찍 1919년 2월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성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요한 주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자주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나라 잃은 울분을 토로하며 여성들이 떳떳한 대한국민으로서 강건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나라를 지키고 자주독립을 이끌어내는데 함께할 것을 가슴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특히 미주 지역에서 기미 독립선언서와 마찬가지로 항일 독립운동의 일념을 굳히고 독립운동 정신을 고무시킨 선언서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최영미의 시 여성의 이름으로는 여성의 돌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의 연대 속에서 새로운 역사 쓰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최영미. 내가 아니라 우리, 너가 아니라 우리, 싫어도 우리라고 말하자. 우리가 쓸고 닦고 먹여 살린 세상에서 우리는 맨 끝에 앉아야 했지. 우리가 쓸고 닦고 먹여 살린 것들이 우리를 배반해도 참아야 했지. 참아야 하느니라 어머니는 내게 가르쳤다.
우리가 먹이고 씻기고 재워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순종과 봉사의 갑옷을 걸치고 말로 뱉지 못한 말들, 부서진 꿈, 천년의 침묵. 어머니라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노예 혹은 인형이 되어 그들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날 자유도 없었지.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의 역사를 써야겠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야 이 삐뚤어진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머뭇거리던 목소리들이 밖으로 나와 하나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로 이어지고 함성이 되어 벽을 무너뜨린다. 두려움을 넘어 내가 우리가 되는 기적. 보석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너희들은 서로의 가슴에 별이 되거라. 네, 김해 장유 지역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승태 열사의 어머니이신 조순남 여사가 쓰신 김승태 만세운동가가 지금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족이신 김용일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기존의 독립운동의 역사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뒤편에서 빙산의 일각을 굳건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했던 인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김해 장유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승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조순남 여사입니다. 조순남 여사는 아들의 희생을 기꺼이 격려하고 의연하게 지지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직접 보고 겪은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김승태 만세운동가를 저술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일종의 언론 보도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 어와 만세 백성들아는 조순남 여사가 쓴 김승태 만세운동가의 첫 구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최규락 작가가 만든 도자 조형 작품이고요.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3.1운동 혹은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유관순 열사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태극기로서 만세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전사로서의 모습을 또 도자로 만든 최규락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손수민 작가가 제작한 조순남 여사의 초상화이고요.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사실 조순남 여사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그 모습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 그 자손들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작가가 추정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팝아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조순남 여사를 현대에 소환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혜 작가는 조순남 여사를 현재로 소환하는 영상과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 살고 있는 조순남이라고 하는 성함을 가진 세 분을 모시고 함께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이불을 만들었는데요. 이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불을 만들면서 김민혜 작가는 조순남 여사를 추모하고 기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과연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 작업도 했습니다. 두 개의 영상 작업은 바느질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느질은 여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로 그 기술이 어머니에게서 딸과 며느리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노동, 희생, 인내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바느질은 분리된 조각들을 서로 이어붙인다는 점에서 연결이나 관계 맺기, 더 나아가 연대를 상징할 수 있죠. 작가가 현대의 조순남 여사들에게 바느질을 배우며 함께 만든 이불이 두 영상 작품 사이에 놓여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떨어져 있는 오랜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 그리고 여성들의 정체성을 연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가는 김해에서 살고 있는 조순남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 세 분을 어렵게 찾아내 함께 모여 이불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어머니와 과거의 조순남 여사를 기억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이 첫 번째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작가가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문제, 그리고 항상 더 큰 대의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여성 문제에 관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영상 사이에는 국회, 법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지하철에서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는 작가의 행위는 마치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 작품은 서상희 작가의 무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서상희 작가는 9분의 독립운동가들의 남아있는 사진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입체 조형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배포했던 김마리아 열사님과 차경신 열사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기계가 대단해서 조선의 잔다르크, 그리고 백마탄 여장군으로 불리웠던 마산의 김명시 열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만주 항일 독립운동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일제 총독의 처단을 시도했던 남자연 열사의 얼굴도 보입니다.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박차정 열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그 외에도 임명의 열사님, 송계월 열사님, 그리고 정정화 열사님, 그리고 김해의 조순남 여사님까지 9분의 초상 조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어머니, 아내 혹은 딸로서 동고동락하며 독립을 이뤄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잊혀졌던 얼굴들. 그래서 작가는 무명이라는 작품에서 누구의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아닌 그분들의 얼굴을 찾아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상희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슬픔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만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담은 이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독립이 된 순간 그분들이 느꼈을 기쁨은 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느꼈을 슬픔과 소외에 작가는 주목했습니다. 기쁨은 잠시, 몸과 마음은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터전을 잃고 그들의 젊음과 인생을 희생해 이뤄낸 독립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외면되었던 그들만의 슬픔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꽃봉오리를 쥐고 있는 소녀가 독립을 꿈꾸던 희망이 가득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라면 중앙에
만개한 꽃봉오리가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여인은 독립을 이뤄내고 기쁨을 되찾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소녀의 두상에는 마치 승리의 면류관처럼 꽂혀 있는 꽃들이 모두 시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얼굴만큼은 흙과 같은 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대지 같은 강인한 생명력과 다부진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곳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 조사하고 취재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립여성사전시관,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김해중앙여고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이렇게 패널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여성 독립운동가는 4분 정도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주도자도 대부분 여성이었는데요. 김해에서 만세 시위는 3월 30일에 김해 읍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3월 30일에 일어났던 김해 읍내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것은 바로 구명순 열사였습니다. 구명순 열사는 서울 정신여학교 재학 중에 3.1운동에 참여했었는데요. 학교가 휴교되자 고향으로 내려와 김해에서 만세 시위가 없음을 탄식하다 3월 30일 교회에서 귀가하던 여성들에게 만세 시위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김해 최초로 9명 정도가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동자였던 구명수는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이후 사람들은 여성의 몸으로 만세 시위에 앞장서다 체포된 그녀들의 용기에 힘을 얻어 4월 2일 장날에 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마산 의신학교 교사였던 김필의 열사는 마산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이후에 애국부인회 등 다양한 여성단체에서 핵심 인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김해에서 야학과 근후의 활동으로 항일과 여권 신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김해 출신으로 서울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했던 김필수 열사가 계신데요. 김필수 열사는 중앙여자 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근후회에서 활동했으며 함경도를 중심으로 태평양 노동조합 운동 등 활발한 항일운동을 하였으며 2010년에 애족장에 서원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많은 곳에서 여학생과 여성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후에 전개된 항일운동의 근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여성들의 연대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송죽회 근후회, 대한애국부인회, 소녀회, 혈성회, 근화회 등 수많은 여성단체들을 만들어 함께 항일운동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전시 포스터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름 없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 독립을 국내외에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홍보 선전용으로 일제강점기에 여럿이 함께 제작했던 자수작품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무궁화들이 한반도 전체에 활짝 피어있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벅찬 감동으로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바로 이 자수작품이 담고 있는 여성들의 연대는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베달레 작가는 전국에 피는 맨드라미 꽃을 사진으로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마치 3.1 만세 운동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났던 것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보면 아주 처연하면서도 강렬하고 그 안에 뜨거운 힘이 느껴지는데요. 서로에게 기댄 어깨에 희망을 걸었던 과거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민초의 모습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베달레 작가의 퍼포먼스 결과물인데요. 베달레 작가는
5m, 5m의 천 위에서 먹물을 뿌리고 그리고 절규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원래는 하얀 천 위에 가운데 검은색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그것은 일장기를 상징합니다. 베달레 작가는 먹물로 태극기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중앙에 뚫려 있던 원형에 들어가서 그것을 치마처럼 입었죠. 퍼포먼스의 의미는 일제강점기를 극복했던 어떤 여성 독립의 역사, 그리고 새롭게 쓰게 될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천은 여성의 상징인 치마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세상을 구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격하면서도 아픈 몸짓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몸에 묶인 거대한 천은 퍼포머의 움직임에 따라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20년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여성의 몸으로 거센 저항을 하며 목숨을 바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굴욕과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의 몸짓이며 새로운 역사에 대한 다짐입니다. 이 작품은 김미진 작가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도자 조형 작품인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형태로 마치 승천하는 용과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하나 아주 작은 도자 유닛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유닛들을 가까이 보면 아주 날카로운 가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장기관이라든가 심장 이런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만세운동 역시 독립운동가들의 고통과 승리 그리고 절망 속에서 찾아야 했던 희망, 여러 민초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낸 거대한 역사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최정수 작가의 영상과 설치 작업인데요. 영상 작품은 기록되다라고 하는 작품으로 경남의 여성 독립운동가 21분의 이름을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캔버스 위에 목탄으로 쓰면서 나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가슴을 긁는 것처럼 듣는 사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이 앞에 펼쳐져 있는 화이트 바리케이트라고 하는 설치 작품은 천으로 캐스팅이 된 것인데요. 일제시대 때에도 가장 노동력 착취가 심했던 부분이 여성 방직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작은 벽돌은 누군가를 막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작습니다. 작가는 홍콩 시위 사태에서 등장했던 이 작은 벽돌 바리케이트에서 착안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침략과 수탈, 하지만 이러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으로 캐스팅된 이 벽돌들은 아주 나약하고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혼자 잘 서 있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막아내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랜 과거, 일제 침탈의 역사, 근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 독재와 부조리에 대한 저항은 지금도 우리 사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과거 일제 침탈, 방직 공장에서 생존을 위해 저항했던 기억되지 않은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과거의 독립운동이 현재와 미래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권혜원 작가의 영상 작업과 함께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유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의병 유니수는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를 외치며 안사람 의병가를 보급하고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윤희순 열사는 부녀자들을 규합하여 군자금을 모아 의병 활동을 도왔고 화약 제조와 유격 훈련에 참여하는 등 의병 활동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의병이 오면 마을의 부녀자들을 모아 식량을 거두어 밥을 해먹이고 빨래를 해주었으며 남자로 변장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윤희순 열사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의병 활동을 권장하며 외적의 앞잡이에 대해 성토하는 다양한 글을 17편이나 남겼습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유학생들은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김마리아, 차경신, 황애시덕 등은 선언서를 숨겨 국내로 가져와 전국을 돌며 여성의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서울 만세운동에 참가한 여학생들과 교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여성들은 나이, 신분, 종교, 지역, 배움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열망을 담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조화벽 지사는 3.1운동 당시 양양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이 가방 속에 손버선 버선목에 숨겨 성내리 교회 청년부 지도자 김필선에게 전달하여 4월 4일 양양 장날에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양양읍에 들어오는 5갈래 길을 따라 교회 청년들이 1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가 휘날리며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일본 경찰에 의해 9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이후에 만세운동은 주변 면과 동리로 확대되었습니다. 근후에는 1927년 2월 신간의 자매단체로 조직되어 60여 곳에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들은 종래 남존 여비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일제의 노동력 착취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면서 항일 구국운동을 펼친 것이 근후회였습니다. 근후에는 여성 문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야학을 열어 문맹 퇴치에 나섰습니다. 근후의 행동 강령에는 농촌과 도시의 근로자를 대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선화 지사는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1936년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1940년 한국 독립당에 가입했고 한국혁명여성동맹과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 재건에 참가했습니다. 최선화 노트는 1980년대에 70세의 나이로 최선화 지사가 영어 공부를 했던 노트입니다. 1940년 임시정부가 중경의 자리를 잡은 후 9월에 오랫동안 염원했던 임시정부 국군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고
여성들도 당당하게 광복군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은 독립을 되찾은 조국에서 남녀 평등의 권리와 지위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광복군 독립운동가 지보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빈부와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특히 남녀 평등을 강조한 데 자극을 받아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어 광복군에 입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이옥 지사의 광복군 수첩에는 광복군 동료였던 장주나 석근영 등이 남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곁에는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하셨던 민영주, 오희옥, 유순희 세 분의 여성 독립 유공자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철의 바다라고 하는 제목의 권혜원 작가의 영상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배우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적 삶을 살았던 여성들은 나라를 되찾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는 성평등 정신에 깃발을 올리고 용감하게 구국의 대열에 앞장서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치적 자각 속에서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신의 신념을 펼치고자 했던 그 여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망은 현재를 사는 여성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정치적 열망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새로운 여성의 역사 쓰기를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